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분모가 같은 대분수의 덧셈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책은 14쪽입니다. 14쪽의 활동일을 봅시다. 문제를 함께 읽어볼까요? 지혜와 슬기가 함께 떡볶이와 라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떡볶이에는 물 1과 4분의 1컵을, 라면에는 물 2와 4분의 2컵을 사용했습니다. 떡볶이와 라면을 만드는 데 사용한 물의 양을 알아봅시다. 모두 잘 읽어보았나요? 지혜와 슬기가 함께 떡볶이와 라면을 만들고 있네요. 이번 문제에서는 떡볶이와 라면을 만드는 데 사용한 물이 모두 몇 컵인지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떡볶이와 라면을 만드는 데 사용한 물이 모두 몇 컵인지 구하는 식을 써볼까요? 어떻게 써야 할까요? 맞아요. 떡볶이를 만드는 데 사용한 물 1과 4분의 1컵과 라면을 만드는 데 사용한 물인 2와 4분의 2컵을 더해 주어야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식은 1과 4분의 1 더하기 2와 4분의 2가 됩니다. 계산을 하기 전에 어림을 먼저 해볼까요? 사용한 물의 양은 4컵보다 많을까요? 아니면 적을까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어림해본 후 그 이유를 함께 적어보도록 합니다. 모두 적었나요? 선생님은 4컵보다 적을 것이라고 어림했어요. 자연수끼리 더하면 3이 되고 분수끼리 더하면 1보다 작으니 4컵보다는 적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림한 것과 비교해보세요. 그럼 이제 1과 4분의 1 더하기 2와 4분의 1을 구해볼까요? 우선 그림을 그려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떡볶이를 만드는 데 사용한 물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색칠을 해야 할까요? 네, 1과 4분의 1이므로 먼저 자연수 부분인 1만큼을 색칠합니다. 그리고 4분의 1은 전체를 4개로 나눈 것 중 1개를 의미하므로 오른쪽에 4칸 중 1칸만 색칠하면 되겠네요. 그럼 아래쪽에 라면에 사용된 물도 나타낼 수 있겠죠? 2와 4분의 2에서 자연수인 2를 먼저 나타내어 봅시다. 하나가 1이므로 2개 모두 색칠해야겠네요. 그리고 4분의 1을 나타내야 하니 전체를 4개로 나눈 것 중 2개를 색칠해야 합니다. 이제 색칠한 것들을 더해볼까요? 전체가 색칠된 부분을 더하면 모두 몇 개인가요? 네, 3개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3개만큼 색칠합니다. 오른쪽 부분도 더해봅시다. 위에 1칸과 아래에 2칸을 더했으니 4칸 중 3칸을 색칠해주면 되겠죠? 이제 색칠된 부분을 살펴봅시다. 아래의 그림이 나타내는 수는 얼마인가요? 네, 1이 3개 있으니 3. 그리고 전체를 4개로 나눈 것 중 3개가 색칠되어 있으니 4분의 3입니다. 따라서 두 수의 합은 3과 4분의 3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림을 사용해서 1과 4분의 1 더하기 2와 4분의 2는 3과 4분의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떡볶이와 라면을 만드는 데 사용한 물은 모두 3과 4분의 3컵입니다. 그럼 그림을 참고해서 어떻게 구했는지 말해볼까요? 그림에서 전체가 색칠된 부분인 1과 2를 더하면 3이고 4분의 1과 4분의 1을 더하면 4분의 3이므로 모두 3과 4분의 3컵이 됩니다. 즉,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진분수는 진분수끼리 더한 후 그 합을 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대분수의 덧셈 방법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15쪽의 활동일을 보세요. 2와 3분의 2 더하기 1과 3분의 1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봅시다. 우선 2와 3분의 2 더하기 1과 3분의 2가 4보다 큰지 작은지 어림해보세요. 과연 두 분수의 합은 4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여기 자연수 부분을 보면 2와 2를 더해 3이 되니 분수 부분을 더했을 때 1보다 클지 작을지를 생각해보면 되겠네요. 두 수의 진분수 부분인 3분의 2와 3분의 1을 더하면 1인 3분의 3보다 커집니다. 따라서 4보다 클 것이라 어림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림을 보고 2와 3분의 2 더하기 1과 3분의 1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이번에는 친구들이 먼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그림을 보며 덧셈식의 빈칸을 모두 채워보도록 합니다. 빈칸에 알맞은 수를 모두 적은 친구들은 영상을 마저 보도록 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볼까요? 그림을 보니 활동 1에서 구한 것처럼 사각형 하나 전체를 칠한 부분은 그 부분끼리 그리고 작은 칸은 작은 칸끼리 더해서 나타내었음을 알 수 있네요. 즉, 자연수와 분수 부분을 나누어서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래 덧셈식의 빈칸을 채워봅시다.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더하므로 첫 번째 빈칸에는 1이 들어가야 하고요. 진분수는 진분수끼리 더하니 3분의 2와 3분의 1을 더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빈칸에는 1을 적어야겠네요. 괄호 안을 각각 계산하면 자연수는 3이 되고 분수는 3분의 4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분수의 합이 가분수인 경우 대분수로 나타내어야 합니다. 3분의 4는 대분수로 어떻게 나타내나요? 네, 4를 3으로 나누면 몫은 1, 나머지는 1이므로 3분의 4는 1과 3분의 1과 같습니다. 따라서 다음 빈칸에는 3 더하기 1과 3분의 1이 되도록 3과 2를 적어야겠네요. 2를 계산하면 4와 3분의 1이 됩니다. 다음 문제를 봅시다. 그림을 보고 2와 3분의 2 더하기 1과 3분의 1을 계산하는 다른 방법을 알아보세요. 위에서 본 그림과는 다른 그림이네요. 그림이 나타내는 것을 잘 생각해보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도록 합니다. 영상을 멈추고 그림과 덧셈식의 빈칸에 알맞은 수를 적어보세요. 해결이 모두 끝난 친구들은 영상을 마저 보도록 합니다. 모두 해결해 보았나요? 선생님과 함께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봅시다. 먼저 이 한 칸은 얼마를 나타내나요? 하나를 똑같이 3개로 나누었으니 한 칸은 3분의 1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에 파란 부분은 3분의 1이 8개니 3분의 8을 나타내고요. 다음 노란 부분은 3분의 1이 5개이므로 3분의 5를 나타냅니다. 즉, 대분수인 2와 3분의 2, 1과 3분의 1을 가분수로 바꿔 나타낸 후 더한 것이네요. 그럼 덧셈식의 빈칸도 채워볼까요? 첫 번째 빈칸에는 8을, 두 번째 빈칸에는 5를 적어야겠네요. 그리고 이 두 수를 더한 것은 3분의 13이 됩니다. 이제 3분의 13을 대분수로 나타내야겠네요. 13을 3으로 나누면 몫은 4, 나머지는 1이 되므로 4와 3분의 1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방법으로 2와 3분의 2 더하기 1과 3분의 1을 해결해 보았습니다. 이 두 방법을 비교해 봅시다. 먼저 방법 1은 어떻게 해결한 것인가요? 네, 자연수와 진분수 부분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였고요. 방법 2에서는 가분수로 바꾸어준 후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 부분만 더해 계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답을 대분수로 바꾸어 나타내었죠. 자신에게 더 쉬운 방법 한 가지만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해도 좋지만 문제에 따라 편리한 방법이 다르니 두 가지 방법 모두 잘 기억해 두었다가 문제에 맞게 사용해 보세요. 이제 마지막 활동 3번을 볼까요? 두 덧셈식을 계산해 봅시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활동 3의 문제 2개를 모두 해결한 후 영상을 보며 선생님과 확인하도록 합시다. 그럼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볼까요? 먼저 3과 5분의 2 더하기 2와 5분의 1을 계산해 봅시다. 우선 자연수와 진분수 부분으로 나누어 계산해 볼까요? 두 분수의 자연수 부분인 3과 2를 더하고 분수 부분인 5분의 2와 5분의 1을 더해줍니다. 그러면 5 더하기 5분의 3이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5와 5분의 3입니다. 이번엔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 계산을 해볼까요?
3과 5분의 2는 가분수로 나타내면 얼마인가요? 네,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낼 때에는 자연수를 가분수로 바꾸어준 후 단위분수의 개수를 구해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수의 덧셈을 할 수 있으니 자연수를 가분수로 바꾼 후 진분수와의 합을 구해주면 됩니다. 자연수 3을 가분수로 바꾸면 5분의 15가 됩니다. 여기에 5분의 1을 더하면 5분의 17이 되겠네요. 2와 5분의 1도 가분수로 나타내면 1을 가분수로 바꾼 5분의 10과 5분의 1을 더해 5분의 11이 됩니다. 그러면 3과 5분의 2 더하기 2와 5분의 1은 5분의 17 더하기 5분의 11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끼리 더해주면 5분의 28이 되네요. 이제 5분의 28을 대분수로 다시 바꾸어 봅시다. 분자인 28을 분모인 5로 나누어주면 몫은 5, 나머지는 3이 됩니다. 몫은 자연수가 되고 나머지는 분자가 되니 5분의 28은 5와 5분의 3입니다. 두 가지 방법 중 어떤 방법이 더 편리했나요? 네, 방법 2보다 방법 1이 좀 더 간단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진분수의 합이 1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자연수와 진분수를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이 보다 편리하답니다. 다음 문제를 봅시다. 4와 7분의 6 더하기 7분의 25를 구해볼까요? 문제에 가분수가 이미 들어있으니 이번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어 계산하는 방법 2를 사용해봅시다. 4와 7분의 6을 가분수로 나타내면 얼마인가요? 맞아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는 방법대로 자연수를 가분수로 바꾼 후 진분수와 합을 구하면 4와 7분의 6은 7분의 34로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두 수를 더해볼까요? 4와 7분의 6 더하기 7분의 25는 7분의 34 더하기 7분의 25라고 나타낼 수 있고요. 분모가 같으니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만 더해주면 7분의 59가 됩니다. 7분의 59를 대분수로 바꾸어 나타내어 봅시다. 분자인 59를 분모인 7로 나누어주면 몫은 8, 나머지는 3이 됩니다. 그러므로 7분의 59는 8과 7분의 3으로 바꾸어 줄 수 있겠네요. 따라서 답은 8과 7분의 3이 됩니다. 이처럼 문제에 가분수가 이미 들어있거나 진분수 부분의 합이 1을 넘는 경우에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어 나타낸 후 계산하면 좀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은 분모가 같은 대분수의 덧셈 방법에 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분모가 같은 대분수의 덧셈은 첫째, 자연수 부분과 진분수 부분으로 나누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진분수 부분의 합이 2를 넘지 않는 경우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해서 계산하는 것이 더 쉽답니다. 그리고 둘째,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어 분자 부분만 더해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진분수 부분의 합이 2를 넘거나 문제에 가분수가 있는 경우에는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편하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기억해 두었다가 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자신에게 더욱 편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분모가 같은 대분수의 덧셈에 대해 공부해 보았어요.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 영상을 다시 보며 꼭 확인하도록 합니다. 그럼 다음 수학 시간에 만나요.